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은은 차 안에서 미지를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미지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진짜로 으라고 속삭인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우정의 끝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게 만드는 폭탄이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매일 출퇴근하며 부모님의 결혼 압박을 견디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으며 넘기던 일상. 미지는 지은의 언니와 절친한 친구로 24살의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지만 최근 미지가 언니의 집에 자주 들르며 지은과 더 가까워졌다. 그날 밤 미지가 택시를 놓쳐 지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건 우연처럼 보였다. 하지만 차 안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지더니 갑자기 미지가 손을 잡아왔다. 지은아, 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너야. 지은은 핸들을 꽉 쥐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집에 도착한 후 지은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지의 눈빛, 그 떨리는 목소리. 지은 자신도 최근 미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지은의 언니는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미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어제 미안해. 잊어버려. 하지만 지은은 잊을 수 없었다. 그 고백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탓이었다. 회사에서 지은은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웃으며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은 씨, 요즘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어? 상사의 농담에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나이도 있으니 서둘러야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미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지은은 미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미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미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 어렸을 때부터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알게 됐어. 지은은 손을 떨며 물었다. 왜 나야? 언니 친구잖아. 미지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우정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대화는 길어졌다. 미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던 일, 부모님에게 들킬까 봐 숨겼던 비밀. 지은은 듣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됐다. 나도. 너 볼 때마다 이상했어? 하지만 이게 뭐야? 미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시시간파. 우리 둘이서. 그 순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갈등.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과 미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지만 주변의 압력이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지은의 언니가 미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미지야,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미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미지의 미소가 모든 걸 잊게 만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주말에 몰래 데이트를 하고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소개팅을 강요하며 너 결혼 안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미지에게 털어놨다. 엄마가 미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미지의 부모님도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지야,
남자친구 생겼어. 미지는 거짓말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지은과 미지는 더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어느 날 지은의 언니가 미지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고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사랑해.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의 발견은 지은과 미지의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언니는 미지를 불러 세워 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이랑 미지는 울면서 고백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너 미쳤어. 우리 가족이 어떤데?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거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언니가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도 알았어. 이게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언니, 나도 좋아해. 미지를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깨지기 시작했다. 언니는 부모님에게 말할지 고민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 망해. 미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질문을 피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동료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상사에게 보고한 탓이었다. 지은 씨, 요즘 집중 안 돼 보이네. 상사의 말에 지은은 변명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지와의 관계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고 느꼈다. 미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이 미지 씨,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지은과 미지는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미지가 말했다. 우리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언니가 결국 부모님에게 털어놨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여자랑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엄마. 아버지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집에서 나가. 이런 딸 필요 없어. 지은은 짐을 챙겨 미지의 집으로 갔다. 미지의 부모님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긴장감이 고조됐다. 사회적 압력도 시작됐다. 지은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연락을 끊었다. 지은아, 너 그런 애였어. 미지는 스튜디오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미지가 레즈비언인가 봐. 미지는 참았지만 밤에 울었다. 지은은 미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버티자. 하지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지게 도덕적으로 옳을까? 라고 자문했다. 미지는 부모님을 배신한 거야. 라고 괴로워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지만 주변의 벽이 높아졌다. 어느 날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지만 실은 소문 때문이었다. 집 없이 된 지은은 미지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텼다. 미지는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고독이었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의 배신. 지은의 언니가 미지를 찾아와 말했다. 지은을 놓아줘. 내가 망치고 있어. 미지는 울며 대답했다. 언니, 사랑이야. 언니는 떠났지만 그 말은 미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미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미지가 말했다. 나 어렸을 때 여자 선배를 좋아해서 괴로웠어. 사회가 나를 이상하게 봤어.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결혼 압박에 시달렸어.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기분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시험했다. 미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미지는 가서 간호했지만 어머니가 물었다. 미지야, 왜 요즘 집에 안 와? 미지는 거짓말했다. 일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책감이 커졌다. 지은은 혼자 원룸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미지가 돌아올까? 미지의 어머니 병원 입원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다.
미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지만 지은과의 연락이 줄었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미지야, 너 어머니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미지는 전화로 대답했다.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아프시니까 그 갈등은 미지의 내적 투쟁을 증폭시켰다. 사랑과 가족, 뭐가 더 중요할까? 지은은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이력서에 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사회의 정건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미지의 어머니가 퇴원하며 말했다. 미지야, 이제 결혼할 나이야.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미지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슬펐다. 집으로 돌아온 미지는 지은에게 털어놨다. 엄마가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공개하자. 숨기는 게 더 힘들어. 하지만 미지는 두려웠다. 공개하면 다 잃을 텐데. 그 결정의 순간 지은의 언니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 내가 돌아와. 예지은은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를 키웠다. 사회적 충돌이 고조됐다. 지은과 미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지의 동료가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가 안 맞아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손실이 컸다. 미지가 말했다. 지은아, 후회 안 해. 지은은 대답했다. 후회해. 하지만 너 없인 더 후회할 거야. 그 대화는 그들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여자랑 산대. 부모님 집에 기자들이 찾아왔다. 아니, 과장됐지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다. 너 때문에 집안 명예가 망했어. 지은은 울었다. 미지는 위로했지만 자신도 부모님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지야, 내가 그런 애라니 믿기지 않아. 미지는 결국 부모님에게 고백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미지는 죄책감에 빠졌다. 내 선택이 엄마를 아프게 했어? 지은은 미지를 지지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 하지만 미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밤에 미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럼 나 혼자. 대립이 시작됐다. 그들은 처음으로 싸웠다. 너 가족 때문에 나 버릴 거야. 미지는 울며 대답했다. 아니야. 하지만 그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다음 날 미지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지은은 기다렸다. 미지가 돌아오지 않자 지은은 절망했다. 배신당한 기분이야. 미지는 부모님과 대화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미지는 반항했다. 아니에요. 이게 나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그녀를 흔들었다. 미지야,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미지는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나 못 포기해. 너를 그 재결합은 감동적이었지만 대가는 컸다. 부모님과의 단절. 지은도 가족과 멀어졌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부모님과의 단절 후 지은과 미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괴롭혔다. 미지의 디자인 작업이 취소됐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가 안 좋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동료들의 따돌림을 견뎠다. 지은 씨, 너 그런 쪽이야. 지은은 참았지만 내적 상처가 깊어졌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미지는 밤에 악몽을 꿨다. 가족의 얼굴이 나타나 비난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지은의 언니가 미지를 찾아왔다. 미지야, 지은을 위해 포기해. 내가 없으면 지은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미지는 분노했다. 언니, 그게 사랑이야. 언니는 울며 말했다. 너희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 그 대화는 미지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에게 털어놨다. 언니가 지은은 화를 냈다. 언니가 왜 그래? 그 사건은 자매간의 적대감을 키웠다. 지은은 언니와 연락을 끊었다. 이제 가족이 아니야? 도덕적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미지는 상담소를 찾았다. 내가 잘못된 걸까? 상담사가 말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가 변해야 해. 미지는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익명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건 죄인가? 댓글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용감해. 변태야. 그 반응은 지은의 결의를 다졌지만 두려움도 키웠다. 배신의 순간이 왔다. 미지의 옛 친구가 부모님에게 모든 걸 말했다. 미지가 여자랑 산대. 미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상속 포기. 미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행복해. 하지만 그 말은 아버지의 분노를 샀다. 너 같은 딸 없어. 미지는 울며 돌아왔다.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미지의 눈빛에 망설임이 보였다. 그 밤, 미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잠시 떨어져 있을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싸움이 격렬해졌다. 너 가족 선택한 거야. 미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힘들어.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미지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나 영원히 너랑.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 미지는 간호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 깨달음은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경찰의 제지와 반대자들의 비난이 따랐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미지는 최종 선택을 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하지만 그건 도피였다. 미지가 말했다. 여기서 싸우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미지의 어머니가 다시 아프다는 소식. 미지는 가야 했다. 지은아, 미안.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미지가 어머니를 돌보러 간 사이, 지은은 혼자서 모든 걸 되새겼다. 지난 날들의 행복과 고통.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미지가 돌아오지 않자 지은은 찾아갔다. 병원에서 미지를 봤다. 미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 순간 미지가 지은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물었다. 누구야? 미지는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약해진 몸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지야. 행복하면 돼.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언니가 찾아와 말했다. 미안해. 나 잘못 생각했어. 지은은 안아줬다. 언니, 이해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중재했다.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들의 용기가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은의 블로그가 주목받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연락 왔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이미지는 디자인에서 LGBT 테마를 도입했다. 이게 나의 방식이야.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시선과 압력이 있었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조심스러웠고 미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 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하지만 손실은 컸다. 잃어버린 친구들, 가족의 상처, 사회적 고립. 지은과 미지는 함께 산책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는 그들의 식탁에서 끝났다. 저녁을 먹으며 웃는 모습. 하지만 깊은 곳에 남은 상처. 결국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가 따른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그들은 싸울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런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